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5번째 교섭에서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스타필드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유치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만 100억 원이 넘는 만큼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주제로 한 축제가 진도와 해남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에선 가요쇼와 미디어 회전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또다시 파업을 예고하면서 행정당국이 비상수송대책을 세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조 측이 9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318명 가운데 92%가 파업에 찬성해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이 시작되면 전세버스 50대를 임차한 뒤 평상시보다 60% 수준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5번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도 거쳤지만 결국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도민의 수건 사업인 전라선 고속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할 것과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노선 반영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남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시와 함께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세계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필드를 순천 신대지구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전남도는 광양경제청 순천시와 함께 스타필드 유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스타필드 입지 예정지로는 순천 신대지구 배후단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순천과 여수, 광양의 가운데 위치해 있고 1시간 생활권인 경남권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신대지구 해당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이어서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담반이 신세계그룹 측과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노관규 순천시장이 신세계프라퍼티 이명록 대표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진 않았는데요. 복합 문화 쇼핑몰 유치에 함께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노관규 시장의 8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합 쇼핑몰 유치입니다. 노 시장은 취임 이후 2달여 동안 김영록 도지사와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마다 스타필드 유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고요. 사실 전남도에서 발표를 한 게 이달이었을 뿐이지 지난 2달 동안 실무 단계에서 협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스타필드 유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순천에서 복합 쇼핑몰 논의가 꾸준히 있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7, 8년 전만 해도 복합 쇼핑몰인 코스트코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논의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스타필드는 아직 유치 희망 단계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을 분석한다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거나 하는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순천에는 문화 복합 쇼핑몰이 없다 보니 젊은 세대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쇼핑몰 유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는 흐름인 것 같고요. 하남 스타필드의 경우 사업 추진 당시에는 주변 상권의 반대가 심했지만 개장 이후에 주변 상권을 분석했더니 낙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민이나 입지 예정지 주변 상권의 입장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여수 돌산 상포지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돌산 상포지구는 평사리와 우두리 일원 226필지로 오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이 유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선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2배 가까이 늘면서 전남도가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철새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교차 감염된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농장 유입 차단과 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 등 3종 차단 방역 체계에 중점을 두고 방역 대책을 추진하며 철새 도래지 19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은 여수 지역의 오랜 현안입니다. 때때로 개최되는 전시나 지역 행사가 아니면 텅 비어있기 마련인데요. 여수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광 콘텐츠 개발, 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비 1,245억 원을 투입해 건립하겠다고 나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이곳에는 바다의 역사뿐 아니라 어류와 조폐류 등 다양한 수산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청소년 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연간 운영 예산이 100억 원이 넘고 고용 인력도 15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치 전에 뛰어든 시군은 모두 7곳. 여수와 고흥, 보성과 완도, 해남과 신안 그리고 강진이 각각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는 42,500제곱미터, 축구장 5개를 합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수시는 건립 후보지를 박람회장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이 KTX역과 인접한 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박람회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꼽은 겁니다. 여수시는 시의회와 건립 후보지에 대한 뜻을 모은 상태로 부지를 마련하는 예산 확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입한다면 한 500억 이상의 내입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또 성명서 발표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여수시는 박물관이 조성될 경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7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고 심사를 거쳐 10월 17일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요. 해양수산부의 대상지를 통보하고 2023년까지 여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심의를 거친 후 빠르면 내년 내후년인 2024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한 각 지역의 본격적인 유치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선정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29일 목포시청에서 만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전남에선 여수와 해남, 완도와 신안, 강진과 보성, 고흥 등 지자체 7곳이 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판단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22만 367건에서 지난해 37만 60건으로 5년 만에 68%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역시도 2017년 3만 923건에서 지난해 68% 증가한 5만 2,08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립학교의 급식실과 교실 등 필수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준공 40년이 넘은 공립학교 비율은 전국 평균 30%, 전남 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사립학교의 준공 4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1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의원은 학교 건물의 노후화를 외면하지 말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밤에 갑자기 세상을 뜨는 돌연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심장 질환이 많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해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심장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4분만 움직이지 않아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살린 사례를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익혀두면 위험에 빠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심폐소생술을 배워두시면 어떨까요? 두 손을 깍지를 낀 채 환자의 명치 위 2cm 부분을 초당 1.5에서 2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지속적으로 눌러줘야 합니다. 심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에 전해드리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는 30일 진도와 해남에서 개막합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 울돌목에서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미디어로 해전을 재현하고 가요쇼와 강강술래 경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1597년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에 맞서 대승을 거둔 명량해전의 감동을 느끼도록 울돌목 페스타 명량 빛을 품때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암군이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과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넉 달 동안 지원되고 이주 정착금과 퇴직자 희망 채용은 각각 매달 25만 원씩, 고용유지는 2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투자경제과에서 가능합니다. 조선업 포항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가 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는 29일 조선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예방 대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각종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57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69%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운영자로 지목된 일선경찰서의 팀장급 경찰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이 사무장병원의 운영자라는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선하거나 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합니다. 김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는 29일 여수 박람회장에서 행정부지사와 농식품유통공사 본부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CJ와 한화 등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남도김치 구매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식생활 변화로 김치 소비가 줄고 저가의 수입산 김치가 증가해 농가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남도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